이걸 추천해 주신다고 예. 해요. 바로 공개합니다. 채소 보양식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이 앞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요. 짠, 가지 있고요, 토마토 있고요, 버섯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까만 거는 바로 메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특히나 더 여름에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약간 뭐 저칼로리, 비타민, 미네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진에 나왔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영양분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소를 넣어주는 보양식을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좀 살집이 있거나 좀 평소에 조금 몸이 찌뿌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 땀 내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들을 콕 집어서 보충해주는, 즉 양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주는 보양식이 진짜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음식들이 바로 이런 제철 과일들이 풍부한 미네랄이랑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제격인 보양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와, 토마토, 가지, 메밀. 제가 요 근래에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여름 보양식이 맞는 건가요? 사실 늘 드셔도 좋은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채소들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토마토는 여름에 햇빛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서 더욱더 빨간색 색소 영양소인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요, 우리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항산화 능력이 강력해서 우리 스트레스 등으로 받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름에 많이 드시는 제철 채소, 가지는요, 수분이 95% 이상 아주 수분이 많은 채소입니다. 따라서 수분 손실이 많은 여름에 드시는 거 좋고요. 또 하나,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보랏빛 자태 있습니다. 우리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색소 영양소가 우리 체내의 항산화 기능을 하고 면역력 증가, 또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버섯은요, 다들 잘 아시는데요. 산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육류 단백질도 주장을 해드렸지만 이 버섯과 같은 산에서 나는 쇠고기도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으로 건조한 비타민 D는 햇빛 영양소, 비타민 D의 합성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영양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도 의아합니다. 네. 자고로 보양식 하면은 고기를 넣어가지고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채소는 그냥 뭐 샐러드 정도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양식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먹는 거는 보양식이 안 드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채소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보양 채소찜을 준비했는데요. 보양 채소찜? 네, 지금 요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제가 요 앞에 쪄놨어요. 제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네. 어떻게 쪄졌는지 한번 볼까요? 찜기에 너무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알록달록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울토마토는 좀 빨리 익으니까 맨 나중에 넣어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걸 찍어 먹을 소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제가 간장, 고추장, 된장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아, 소스는 그럼 나중에 취향대로 골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네. 된장은 네, 여기다 된장에다가 마늘을 좀 듬뿍 넣어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 다진 거, 그다음에 깨, 간단하죠? 참기름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현영 씨가 잘 버무려 주시고. 구수하고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고추장 가겠습니다. 고추장에 이거 사과 간 거, 사과 간 거, 그다음에 그래도 설탕 조금, 그다음에 요건 식초, 새콤하게, 그다음에 검은 깨. 이렇게 해서 요걸 비벼줄게요, 제가. 이건 매콤달콤하지 않을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의외로 저는 어머님이 이제 목포시거든요, 고향이. 그런데 어머님이 호박찜은 호박쌈을 해주시는데 간장 소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된장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스를 배워왔어요. 네, 간장 소스 마지막으로 배워봅니다. 간장 소스 배워볼게요. 네. 간장 준비하시고요. 요거는 양파. 네, 양파 채 썰어거나 다지거나. 그다음에 청양고추는 송송. 요거는 얼큰한 맛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 그다음에 식초. 그다음에 깨.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즘 깔끔한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호박쌈을 듭니다. 먹었는데 호박잎쌈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우리 소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김현영 씨 다 적으셨나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완성됐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찜을 하나씩 찍어서 취향에 맞게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기다.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하죠. 네.
다 집에 있는 걸로 네. 사실은 뭐 제가 요 쪄지고 있는 요 네. 채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요런 소스에다가 이렇게 네. 찍어가지고 드시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소스는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된장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김혜영 씨 브로콜리 어떤 된장. 소스 드실 거세요? 저는 된장이죠. 항상 된장이에요. 잘 어울려요, 요게. 네. 그렇게 해서 살짝 짜지 않게 살짝 짜지 않게 그렇게 해서 드시고 양배추쌈 있으면 양배추. 거기다가 네. 양파를 살짝 얹어가지고 양파를 얹어가지고. 살짝 채소가 네, 살짝, 그냥 먹자 네. 되게 어려운데 조금 매운 거는 이렇게 빼고. 살짝 삶으니까 오 술술 들어가고 이 된장 맛이 굉장히 구수한데요. 소스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양배추를 간장, 네, 간장 양파 소스에다가. 아니 보통은 양념장 하면 고추장, 된장만 떠올리시는데 이 간장이 의외로 굉장히 맛이 잘 어울려요. 그래요? 상큼하고 좋죠? 상큼해. 그쵸? 아니 그리고 뭔가 저는 심심하고 포만감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쪄가지고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밥 한 끼 대신해도 괜찮겠다. 굉장히 속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네. 거기 그 가운데 안 드셔본 소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고추장. 그것도 요거 한번 맛이 맛 좀 궁금하세요? 봐주세요. 너무 제가 한번 궁금해. 맛봐보겠습니다. 요거는 의외로 토마토랑 토마토 요거 살짝 소스만 한번 네, 먹어볼게요. 먹어보세요. 우리 토마토랑 굉장히 손님도 잘 드셔야지. 어울려요. 이렇게 주인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같이 드세요, 혜영 씨. 이거 되게 달콤하다. 달콤해요. 어디 드셔보세요. 한번. 네, 고추장의 간만? 매운맛은 좀 잡아주면서 달큰한 맛이 뒤에 감돌아가지고 요거 약간 애드립만 있으신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네, 현영 씨 어떠세요? 어떠세요? 태어나죠. 달콤한데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갖고요. 여태껏 이런 맛들은 느껴봤는데 네. 가운데 맛은 정말 동서양의 만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저렇게 먹으면 모둠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분위기 깨는 질문을 하나 하자면 자고로 채소와 과일은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이 살아있다. 아닙니까 교수님? 이렇게 익혀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김재현 교수님? 네, 저희가 채소 생으로 드시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 생으로 먹을 수 없는 채소도 있고요. 또 생으로 드실 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요, 열에 약한 영양소, 비타민 C 같은 것은 파괴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채소는요, 열에 강하지 않은 열에 강한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영양소의 성분이 높아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채소에 가장 최적화된 영양소는 상승시키고 또 열에 약한 영양소는 최소화시키는 조리법은 찜입니다. 네, 저렇게 찜을 하게 되면은요, 영양소의 성분 함량이 늘어나고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예를 들면 브로콜리에 있는 항암 성분인 글루코실레이트도 저렇게 찜을 하게 되면은 성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도 저렇게 찜을 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성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반면에요, 당뇨나 그 고혈압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어떤 식습관 같은 게 있나요? 여름에 특히. 네, 되게 여름철에 갈증이 난다고 이제 물을 드시기도 하는데 과일 주스라던가 아니면 과일 농축액 같은 걸 드시기도 하고요. 또 이온 음료를 물 대신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분 섭취가 좀 과다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좀 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아까 이제 앞서 보양식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장어라던가 추어탕, 삼계탕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단백질도 충분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열량이 높고 여기에 포화지방이라던가 콜레스테롤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던가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섭취하는 것을 양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기 보양식을 끊어야 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지방 저칼로리로 만든 건강한 고기 요리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저지방 삼겹살 배추 겉절이.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저지방 삼겹살 요리법 첫 번째. 달군 팬에 삼겹살 겉면을 구워 6주분 가두고 지방은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다음 구워진 삼겹살에 맥주를 부어 다시 한번 삶아주는데요. 팬에다가 한번 겉면을 노릇하게 익힌 다음에 맥주에다 삶아주시면 지방은 물론 빠져나가지만 담백하고 6주분 보관되는 맛있는 돼지고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곁들일 채소는 채를 썰어 간장 등 양념을 넣고 함께 버무려준 다음 접시에 삼겹살과 배추 겉절이를 올려주면
영양은 그대로, 지방은 쏙 빠진 삼겹살 배추 겉절이 완성. 두 번째 저지방 요리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불고기 샐러드.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지방 함량이 적은 대신 퍽퍽한 식감이 고민이었는데요. 사과즙에다 재워두게 되면은 연육작용으로 인해서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사과즙에 재운 뒷다리살에 양념을 넣고 버무린 뒤 중간불에 조리듯 익혀주면 부드러운 뒷다리살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상추는 먹기 좋게 손질합니다. 양상추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 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상추 위에 잘 익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올려주면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의 뒷다리살 불고기 샐러드 완성. 세 번째 저지방 고기 요리는 우둔살 채소 볶음. 지방이 적은 우둔살은 어떻게 조리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소고기는 불에 굽거나 볶는 조리 방식이 영양 손실을 막으며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요. 우둔살은 먹기 좋게 잘라 밑간한 뒤 감자 전분을 넣을 건데요. 감자 전분이라든지 흰자위로 코팅을 먼저 한 뒤에 조리를 하게 되면 육즙도 가두고 수분도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청경채, 버섯 등 각종 채소를 손질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 다음 마늘과 파를 볶은 팬에 우둔살을 넣어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채소와 간장을 넣어 다시 한번 골고루 볶아주면 우둔살 채소볶음 완성! 저지방 저칼로리 고기 요리법으로 여름철 기력을 보충해보면 어떨까요?